고모, 지금 저보고 도둑이라고요? 할 말 있으면 증거 대세요, 증거. 없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너 이제 못 들어와. 내 돈 300만 원 돌려줘. 이야기 한 잔 나누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자리를 함께 해주세요.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공간에 따뜻한 인생의 향이 가득 퍼지길 바라겠습니다. 서랍장이 비어 있었다. 나는 손이 떨렸다. 다시 열어봤다. 없었다. 300만 원. 빨간 봉투에 넣어둔 돈. 평생 모은 돈. 아껴서, 굶어서, 밤새워 일해서 모은 돈이 사라졌다. 누가 가져갔지? 나는 거실로 뛰어나갔다. 소파에 조카가 누워 있었다. TV를 보고 있었다. 편하게. 내 집에서 민수야, 내 돈 못 받니? 물었다. 조카는 고개도 안 돌렸다. 몰라요, 고모. 고모가 어디 두셨겠죠. 그 말투, 그 눈빛.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 애가 가져갔구나. 나는 주저앉았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너 가져갔지? 목소리가 떨렸다. 조카 와이프가 부엌에서 나왔다. 손에 내 컵을 들고 있었다. 고모, 증거 있어요? 누명 씌우지 마세요. 차갑게 말했다. 증거가 어디 있나?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조카밖에 없었다. 열쇠를 준 사람도 나였다. 나는 바보였다. 우리가 자주 와서 돌봐드리는 건데 이렇게 의심하시면 섭섭하네요. 조카가 일어났다.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었다. 와이프도 따라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혼자 남았다. 빈 서랍장 앞에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72년을 살았다. 전쟁을 겪었다. 배고픔을 겪었다. 남편 잃고 혼자 자식 셋 키웠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공장 다니며 악착같이 모았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다. 15평짜리 작은 아파트, 내 이름으로 된 집, 내 생에 처음 가진 집. 그런데 그 집이 지금 무너지고 있었다. 조카가 무너뜨렸다. 내가 믿었던 조카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명자야, 나순이야. 문 열어. 이웃 박순이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순이가 나를 봤다. 명자야. 왜 그래? 또 조카 때문이야? 나는 대답 못했다. 그냥 울었다.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본다. 새벽 5시였다. 나는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있다. 평생 새벽 일을 해서 그렇다. 거실로 나왔다. 불이 켜져 있었다. TV가 켜져 있었다. 이상했다. 나는 어젯밤에 다 껐는데. 소파를 봤다. 누군가 자고 있었다. 이불을 덮고 내 이불을 가까이 갔다. 조카였다. 또 왔구나. 언제 들어왔지? 열쇠로 들어왔겠지. 내가 준 열쇠로. 나는 한숨을 쉬었다.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어제 담아뒀던 반찬통이 싱크대에 있었다. 비워진 채로. 설거지도 안 되어 있었다. 또 먹고 갔구나. 나는 반찬통을 씻었다. 물소리가 컸다. 조카가 깰까봐 조심했다. 내 집인데 내가 조심하고 있었다. 이상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조카니까, 가족이니까. 화장실에 가려고 문을 잡았다. 잠겨 있었다. 안에서 물소리가 났다. 샤워하는 소리. 조카 와이프였다. 이른 아침부터. 나는 참았다.
10분, 20분, 30분. 안 나왔다. 나는 급했다.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었다. 밖으로 나갔다. 공용 화장실로 갔다. 3층에서 1층까지 내려갔다. 겨울이었다. 추웠다.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내 집 화장실을 내가 못 쓰네. 집에 돌아왔다. 조카가 일어나 있었다. TV를 보고 있었다. 아침 드라마였다. 나는 인사했다. 민수야, 잘 잤니? 조카는 고개도 안 돌렸다. 네. 그게 다였다. 나는 부엌으로 갔다. 밥을 지었다. 국을 끓였다. 조카 와이프가 나왔다. 머리를 말리고 있었다. 내 드라이기로. 고모, 밥 다 됐어요?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응, 이제 먹어. 상을 차렸다. 조카 부부가 앉았다. 나도 앉았다. 그런데 자리가 없었다. 조카 와이프 가방이 내 자리에 놓여 있었다. 저기, 가방 좀. 말을 꺼냈다. 와이프가 가방을 치웠다. 짜증난 표정으로. 나는 앉았다. 구석에 밥을 먹는데 조카가 말했다. 고모, 전기료 많이 나오죠? 요즘 비싸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좀 많이 나왔어. 얼마나요? 지난달에 15만 원. 조카가 웃었다. 고모 혼자 사시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껴 쓰셔야죠. 나는 말이 안 나왔다. TV를 하루 종일 켜놓은 건 조카였다. 에어컨 틀어놓고 간 것도 조카였다. 하지만 나는 말하지 못했다. 조카가 서운해할까봐. 조카 부부가 나갔다. 고모,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문이 닫혔다. 나는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방으로 갔다. 서랍장을 열었다. 확인하려고. 돈 봉투를. 그런데 없었다. 나는 다시 열었다. 또 열었다. 뒤져봤다. 옷장도 뒤졌다. 이불장도 뒤졌다. 없었다. 300만 원이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가 뭘 한 거지? 후회가 밀려왔다. 열쇠를 주지 말걸. 집에 들이지 말걸.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박순이었다. 명자야, 괜찮아? 아까 조카 차 봤는데. 나는 대답했다. 순이야, 나 돈 없어졌어. 순이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조카한테 열쇠 주지 말라고. 나는 울었다. 나 어떡해. 순이가 말했다. 명자야,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내가 가마. 기다려. 전화가 끊겼다. 나는 창밖을 봤다. 겨울 하늘이 흐렸다. 눈이 올 것 같았다. 나는 생각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터 내 집이 아니게 됐을까? 그리고 깨달았다. 처음부터였다. 조카한테 열쇠를 준 그날부터 1950년으로 돌아간다. 나는 6살이었다. 전쟁이 터졌다. 아버지는 끌려갔다. 돌아오지 않았다. 엄마와 나 남동생 둘이서 피난을 갔다. 부산까지 걸어갔다. 엄마가 없고 나는 동생 손을 잡고 길에서 사람들이 죽어갔다. 배고파서 추워서 우리는 살았다. 판잣집에서 5년을 살았다. 엄마는 빨래를 했다. 미군 부대 빨래. 나는 동생들 돌봤다. 10살인데 밥을 지었다. 그렇게 컸다.
20살에 시집갔다. 중매였다. 신랑 얼굴도 결혼식 날 처음 봤다. 시어머니는 무서웠다. 첫날부터 말했다. 며느리가 밥을 해야지. 내가 왜 해?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했다. 시어머니는 늘 불만이었다. 밥이 왜 이래? 빨래가 왜 이래? 청소가 왜 이래? 나는 참았다. 10년을 참았다. 자식 셋을 낳았다. 아들 둘, 딸 하나. 그런데 남편이 죽었다. 교통사고였다. 30살 때였다. 보험금 같은 건 없었다. 남편 빚만 남았다. 200만 원. 당시엔 큰 돈이었다. 나는 시댁을 나왔다. 시어머니가 빈손으로 나가라고 했다. 나는 자식들 손잡고 나왔다. 새빵을 얻었다. 보증금 30만 원, 월세 3만 원. 일을 시작했다. 새벽 청소일, 새벽 4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 달에 15만 원 받았다. 그 다음은 식당 설거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 달에 20만 원. 저녁엔 공장 야간 근무.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한 달에 30만 원. 하루에 3시간 잤다. 20년을 그렇게 살았다. 자식들을 다 대학 보냈다. 빚내서 보냈다. 큰아들이 졸업하고 취직했다. 엄마, 이제 쉬셔도 돼요.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큰아들은 결혼하고 연락이 뜸해졌다. 명절에도 안 왔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딸은 미국으로 갔다. 엄마, 거기서 잘 살게요. 전화 한 통하고 끊었다. 나는 혼자 남았다. 60이 넘었다. 일은 계속했다. 안 하면 굶으니까. 그렇게 5년을 더 일했다. 65세 때 마지막 적금이 만기됐다. 5천만 원이었다. 평생 모은 돈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집을 사겠다고. 서울은 비쌌다. 지방으로 갔다. 작은 소도시. 거기 15평짜리 아파트 전세가 5천만 원이었다. 나는 계약했다. 짐을 옮겼다. 가방 2개가 전부였다. 문을 열었다. 작은 거실, 작은 방 하나, 작은 부엌. 하지만 내 집이었다. 나는 그날 밤 혼자 울었다. 65년을 살아서 처음 가진 집이었다. 3년 뒤 집주인이 말했다. 할머니, 제가 이 집 팔려고 하는데요. 9천만 원에 사실래요? 9천만 원. 나한테는 없는 돈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집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은행에 갔다. 대출을 받았다. 4천만 원. 68세에 받은 대출이었다. 매달 50만 원씩 갚아야 했다.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아파트 경비일. 한 달에 80만 원 받았다. 50만 원은 대출 갚고 30만 원으로 살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 집이 내 명의가 됐으니까. 혼자 사는 게 외로웠다. 자식들은 연락 없었다. 명절에 전화 한 통 오면 다였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리고 끊었다. 용돈도 안 보냈다. 나는 이해했다. 애들도 바쁘니까. 그래서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다. 거기서 박순이를 만났다. 나랑 비슷한 사람이었다. 혼자 살고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우리는 친해졌다. 매일 경로당에서 만나 차를 마셨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낯익은 얼굴을 봤다. 30대 후반 남자였다. 가까이 가니 조카였다. 민수,
친정 남동생 아들이었다. 나는 반가웠다. 민수야, 너 여기 왜 왔어? 민수도 놀란 표정이었다. 고모, 고모 여기 사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3년 전에 이사 왔어. 민수가 웃었다. 우와, 진짜요? 저희 집이 여기 근처인데. 아파트 사셨어요? 나는 자랑스러웠다. 응, 작지만 내 집이야. 민수가 눈을 반짝였다. 대박. 고모 대단하세요. 일주일 뒤 민수가 찾아왔다. 와이프랑 같이 왔다. 30대 초반 여자였다. 이름은 수진이었다. 나는 반겼다. 어서 와, 어서 와. 차를 내왔다. 과일도 깎아줬다. 민수가 집을 둘러봤다. 고모, 집 진짜 좋네요. 깨끗하고. 나는 기뻤다. 그래, 고맙다. 수진이 말했다. 고모,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좀 그렇지. 민수가 말했다. 고모, 저희가 자주 놀러 올게요. 혼자 계시면 안 되죠.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민수 부부가 처음에는 괜찮았다.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외롭지 않았다. 3개월쯤 지났을 때 민수가 말했다. 고모, 혹시 열쇠 하나 더 있어요? 나는 물었다. 왜? 저희가 가끔 급하게 올 때가 있잖아요. 고모 안 계시면 못 들어가니까. 나는 망설였다. 박순이가 말한 게 생각났다. 명자야, 아무리 가족이라도 열쇠는 주지 마. 하지만 민수는 조카였다. 가족이었다. 나는 열쇠를 꺼냈다. 여기. 민수가 받았다. 고마워요, 고모. 잘 쓸게요. 그때부터 달라졌다. 민수 부부가 예고 없이 왔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내가 없어도 들어왔다. 냉장고를 열었다. 음식을 먹었다. 설거지는 안 했다. 처음에는 조카니까 생각했다. 그런데 점점 심해졌다. 민수 부부가 주말마다 왔다. 빨래를 해갔다. 내 세제로, 내 세탁기로. 나는 말하지 못했다. 가족인데 뭐하며 참았다. 박순이가 물었다. 명자야, 조카 자주 오더라. 괜찮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외롭지 않아서 좋아.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점점 더. 어느 날 밤 혼자 집에 있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놀랐다. 시계를 봤다. 밤 11시였다. 민수였다. 술 냄새가 났다. 고모, 자고 가도 돼요? 집이 너무 멀어서. 나는 당황했다. 응, 그래. 민수가 소파에 누웠다. 신발도 안 벗고 TV를 켰다. 소리가 컸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잠이 안 왔다. 문을 잠그지 못했다. 민수가 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불안했다. 내 집인데 왜 불안하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나는 느끼고 있었다. 그 뒤로 민수 부부는 주말마다 왔다. 어느 토요일 아침 나는 시장에 갔다 왔다.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 넣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계란찜. 일주일 먹을 양이었다. 그날 저녁 민수 부부가 왔다. 고모, 저희 저녁 먹고 갈게요.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을 다 꺼냈다. 먹었다.
김치 반통, 멸치볶음 다, 나물 다. 나는 아무 말 못했다. 많이 먹어라라고만 했다. 그들이 가고 나서 냉장고를 열었다. 계란찜만 남아 있었다. 반도 안 남았다. 나는 그날 저녁 라면을 끓여 먹었다. 한 달 뒤 전기료 고지서가 왔다. 15만 원이었다. 평소엔 5만 원이었다. 3배였다. 가스비도 왔다. 12만 원. 평소엔 4만 원. 물값도 올랐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뭘 그렇게 썼나? 생각해 봤다. 민수 부부였다. 주말마다 와서 에어컨 틀고 온수 쓰고 TV 켜놓고 갔다. 나는 민수한테 전화했다. 민수야,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왔어. 15만 원이나. 민수가 웃었다. 고모 혼자 사시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나와요? 아껴 쓰셔야죠. 나는 말을 잃었다. 그게 너희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고모, 저 바빠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다. 여름방학이 되었다. 민수가 전화했다. 고모, 부탁 하나만 할게요. 나는 대답했다. 뭔데? 저희 애가 방학인데 학원 끝나고 갈 데가 없어요. 고모 집에서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나는 망설였다. 나도 나이가 있어서. 한 달만요, 고모. 제발이요. 저희 맡길 데가 없어요. 나는 결국 승낙했다. 다음 날부터 손주가 왔다.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였다. 이름은 준호. 오후 3시에 와서 저녁 7시에 갔다. 한 달 동안 나는 간식을 챙겨줬다. 저녁도 먹였다. 숙제도 봐줬다. 허리가 아팠다. 한 달이 지났다. 민수가 아이를 데리러 왔다. 고모, 고마웠어요. 그게 다였다. 감사 인사도 돈도 없었다. 준호가 있던 한 달 동안 집이 망가졌다. 거실 벽에 낙서가 그려졌다. 크레용으로 지워지지 않았다. TV 리모컨이 고장났다. 준호가 던져서 깨졌다. 부엌 그릇 3개가 깨졌다. 준호가 장난치다가 나는 민수한테 말했다. 민수야, 준호가 집을 좀 망가뜨렸어. TV 리모컨도 고장나고. 민수가 대답했다. 애가 그럴 수 있죠. 고모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예민하다고 했다. 내 집이 망가졌는데. 나는 전화를 끊었다. 리모컨은 내 돈으로 샀다. 2만 원이었다. 어느 금요일 밤 민수가 전화했다. 고모, 친구들이랑 고모 집에서 좀 놀아도 돼요? 나는 깜짝 놀랐다. 친구들? 몇 명인데? 3명이요. 조용히 할게요. 나는 거절하고 싶었다. 하지만 민수가 말했다. 고모, 저희 집은 좁아서 안 되고. 제발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밤 8시 민수가 친구들과 왔다. 남자 3명. 거실에 앉았다. 술을 마셨다. 소주, 맥주. 소리가 컸다. 웃음소리, 고함. 나는 방에 있었다. 잠을 못 잤다. 새벽 2시까지 시끄러웠다. 아침에 거실을 봤다. 담배꽁초, 소주병, 토한 자국. 나는 혼자 청소했다. 3시간 걸렸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청소하다 허리를 다쳤다. 일어나질 못했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박순이한테 전화했다. 순이야, 나 허리 아파. 병원 좀 데려다 줘. 순이가 왔다.
택시를 불렀다. 병원에 갔다. 디스크였다. 의사가 말했다. 무리하셨어요. 한동안 쉬셔야 해요.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방에 누워 있었다. 민수한테 전화했다. 민수야, 고모가 허리 다쳐서 병원 다녀왔어. 민수가 물었다. 괜찮으세요? 응. 좀 아파. 그럼 푹 쉬세요. 저 바빠서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다. 병문안도 없었다. 나는 천장을 봤다. 눈물이 났다. 2주 뒤 허리가 좀 나았다. 민수 부부가 일요일에 왔다. 점심을 해줬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수진이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먹었다. 얼굴을 찌푸렸다. 고모, 이거 너무 짜요. 나는 당황했다. 그래, 미안해. 수진이 계속 말했다. 요즘 사람들은 싱겁게 먹거든요. 건강에도 안 좋고, 고모도 나이 드셨으니까 싱겁게 드셔야죠. 나이 들었다고 했다. 나는 밥맛이 없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민수와 수지는 먹고 갔다. 잘 먹었어요도 없었다. 어느 날 외출했다. 일찍 돌아왔다. 경로당 모임이 취소됐다. 집 문을 열었다. 조용했다. 이상했다. 민수 신발이 있었다. 집에 있는 거였다. 민수야?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내 방 문이 열려 있었다. 민수가 서랍장 앞에 서 있었다. 서랍을 뒤지고 있었다. 민수야, 뭐하니? 민수가 깜짝 놀라 돌아봤다. 아, 고모. 일찍 오셨네요. 너 뭐 하는 거야? 민수가 웃었다. 아, 제가 볼펜 찾고 있었어요. 고모 볼펜 어디 있어요? 볼펜? 거실에도 있었다. 왜 내 방 서랍을 뒤지나? 나는 의심이 들었다. 거실에 있어. 나가. 민수가 나갔다. 나는 서랍을 확인했다. 돈봉투는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찜찜했다. 다음 날 박순이가 찾아왔다. 심각한 얼굴이었다. 명자야, 할 말이 있어. 나는 차를 내왔다. 뭔데? 순이가 말했다. 어제 너네 조카 봤어. 복도에서 전화하던데 들렸어. 나는 긴장했다. 뭐라고? 순이가 한숨을 쉬었다. 고모 집에 돈 있다는 얘기하더라. 친구한테. 그리고 곧 손에 넣을 거라고. 나는 숨이 막혔다. 뭐라고? 명자야, 조심해. 그 조카, 너 돈 노리는 것 같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 민수가 그럴 리 없어. 순이가 내 손을 잡았다. 명자야, 정신 차려. 가족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 그날 밤 잠이 안 왔다. 순이 말이 계속 맴돌았다. 돈 노린다. 설마 민수가? 새벽 3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방문을 살짝 열었다. 민수였다. 혼자였다. 불도 안 켰다. 어둠 속에서 움직였다. 내 방으로 왔다. 나는 숨을 죽였다. 민수가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왔다. 서랍장으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뒤적였다. 나는 목소리를 냈다. 민수야. 민수가 놀라 돌아봤다. 고모, 깨셨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수가 당황했다. 저 그냥 내 서랍을 왜 뒤져?
민수가 변명했다. 고모, 오해예요. 저 그냥 나가. 민수가 나갔다. 현관문이 닫혔다. 다음 날 아침 서랍을 확인했다. 돈 봉투를 꺼냈다. 열어봤다. 없었다. 300만 원이 사라졌다. 손이 떨렸다. 다시 확인했다. 없었다. 민수였다. 어젯밤에 가져간 게 틀림없었다. 나는 주저앉았다. 평생 모은 돈, 대출 갚으려고 모은 돈, 장례비로 준비한 돈, 다 사라졌다. 민수한테 전화했다. 민수야, 내 돈 어디 갔어? 민수가 대답했다. 저 모르는데요? 고모가 어디 두셨겠죠? 너 어젯밤에 내 방에 왔잖아. 그건 그냥 화장실 가려고 지나가다가. 거짓말하지 마. 너 내 서랍 뒤졌어. 민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고모, 증거 있어요? 없으면 누명 씌우지 마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온몸이 떨렸다. 민수가 가져갔다. 확실했다. 조카라고 믿었다. 가족이라고 믿었다. 열쇠를 줬다. 집에 들였다. 밥을 해줬다. 손주를 봐줬다. 그런데 나한테 돌아온 건 배신이었다. 도둑질이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울었다. 박순이 말이 맞았다. 가족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된다. 나는 바보였다. 72년을 살면서 사람을 못 봤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박순이었다. 문을 열었다. 순이가 나를 안았다. 명자야. 괜찮아? 나는 대답 못했다. 그냥 울었다. 그날 본 것이 민수의 진짜 얼굴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박순이가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차를 끓여줬다. 나는 계속 울었다. 순이가 내 손을 잡았다. 명자야, 이제 그만 울어. 울어서 돈 돌아오나?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어떡해? 순이가 말했다. 경찰 가야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없어. 민수가 그랬다는 증거가. 순이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해. 그리고 명자야, 이제 정신 차려. 민수 집에 못 들어오게 해. 나는 물었다. 어떻게? 열쇠 받고 도어락으로. 다음 날 경찰서에 갔다. 박순이가 같이 갔다. 접수대에 앉았다. 젊은 경찰관이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나는 대답했다. 돈을 도둑 맞았어요. 300만 원. 언제요? 그저께 밤이요. 범인은 아세요? 제 조카예요. 경찰관 표정이 변했다. 조카요? 가족이요? 네.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 가족 간 절도는 처벌이 어려워요. 증거도 필요하고요. CCTV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그럼 어렵겠네요. 조카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알았다. 소용없다는 걸. 경찰서를 나왔다. 박순이가 말했다. 명자야, 복지관 가보자. 거기 상담사 있어. 복지관에 갔다. 50대 여자 상담사가 맞아줬다. 이름은 김 선생이었다. 나는 이야기했다. 조카가 열쇠로 집에 들어오고 음식 먹고 돈 가져간 거. 김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이런 경우 많아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계를 못 세우는 거죠. 나는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해요? 김 선생이 메모지를 꺼냈다. 첫째, 열쇠 바꾸세요. 둘째, 집에 들이지 마세요. 셋째, 돈 관리 철저히 하세요. 통장 비밀번호 바꾸고 현금 집에 두지 마세요. 나는 메모지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가 말했다. 명자야, 내 얘기 해줄게. 나도 당했어. 나는 순이를 봤다. 너도?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동생한테 5년 전 순이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동생이 사업 망했다고 찾아왔어. 돈 좀 빌려달래. 500만 원. 나는 줬어. 가족이니까. 그런데 안 갚더라. 그리고 계속 왔어. 집에 열쇠 달라고. 나는 줬어. 너처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어. 동생이 내 도장 훔쳐서 돈 찾아간 거야. 나는 숨이 막혔다. 그래서 경찰 갔어. 고소했어. 친동생을. 힘들었지. 근데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았어. 순이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았어. 나도 그랬다. 이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았다. 민수가 계속 올 것이다. 계속 빼앗아 갈 것이다. 내 집이, 내 돈이, 내 평화가 다 사라질 것이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 그만 당하겠다고. 집을 지키겠다고. 나를 지키겠다고. 그날 밤 나는 노트를 꺼냈다. 해야 할 일을 적었다. 1. 도어락 교체 2. 통장 비밀번호 변경 3. 민수한테 집 출입 금지 통보 4. 이웃들한테 민수 오면 알려달라고 부탁 적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졌다. 다음 날 아침 도어락 업체에 전화했다. 할머니, 오늘 오후에 갈 수 있어요. 오후 2시 기사가 왔다. 문을 떼어냈다. 새 도어락을 달았다. 비밀번호식이었다. 기사가 물었다. 비밀번호 뭐로 할까요? 나는 생각했다. 내 생일? 아니다. 민수가 알 것이다. 천사로 해주세요. 천사. 나를 지켜줄 천사. 기사가 갔다. 나는 새 도어락을 봤다. 반짝였다. 민수가 이제 못 들어온다. 열쇠가 안 맞는다. 속이 시원했다. 은행에 갔다. 통장을 꺼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다. 비밀번호 바꾸고 싶어요. 신분증 있으세요? 신분증을 내밀었다. 비밀번호를 바꿨다. 내 생일에서 순이 생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잔액을 확인했다. 120만 원 남아 있었다. 300만 원 없어지고 남은 돈. 대출 갚아야 하는데 어떻게 갚나. 한숨이 나왔다. 하지만 이것이라도 지켜야 했다. 현금을 다 찾았다. 120만 원. 집에 두지 않기로 했다. 순이한테 맡기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민수한테 문자를 보냈다. 민수아, 너 이제 우리 집 못 들어온다. 도어락 바꿨다. 열쇠 안 맞는다. 앞으로 오지 마라. 내 돈 300만 원 돌려줘. 안 주면 경찰 간다. 보내기를 눌렀다. 손이 떨렸다. 5분 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고모,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나는 답장 안 했다. 또 전화가 왔다. 또 안 받았다. 10통 넘게 왔다. 나는 전화기를 껐다. 저녁 박순이가 경로당 친구들을 데려왔다.
이옥분, 최영자, 김말자. 4명이 왔다. 순이가 설명했다. 명자가 조카한테 당했대. 우리가 도와줘야 해. 옥분이 말했다. 조카가 도둑질했다고? 나쁜 새끼네.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명자야, 우리가 지켜줄게. 그 조카 오면 우리한테 연락해. 말자가 손을 잡았다. 혼자 아니야. 우리 있잖아. 나는 울었다. 고마워서.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다. 고모, 오늘 오후에 갈게요. 이야기 좀 해요. 오해 푸시죠. 오해? 오해가 아니었다. 민수는 도둑이었다. 나는 순이한테 전화했다. 순이야, 민수가 온대. 오후에. 순이가 대답했다. 알았어. 내가 갈게. 친구들도 데려갈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다. 이제 민수를 만날 준비가. 더 이상 당하지 않을 준비가.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다. 민수였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문을 열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문을 열었다. 민수가 서 있었다. 수진도 같이 왔다.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고모, 왜 이러세요? 들어가서 얘기해요. 나는 문을 막고 섰다. 안 돼. 너희 못 들어와. 민수 얼굴이 굳었다. 고모, 진짜 이러실 거예요? 뒤에서 박순이가 나왔다. 경로당 친구들도 나왔다. 4명이 내 뒤에 섰다.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봤다. 이게 뭐예요? 순이가 말했다. 우리가 증인이다. 내가 뭐라고 하는지 다 듣는다. 나는 민수를 똑바로 봤다. 민수야, 내 돈 300만 원 어디 갔어?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고모, 저 모른다니까요. 거짓말하지 마. 너 그저께 밤 새벽 3시에 우리 집 들어왔어. 내 방 서랍 뒤졌어. 다음 날 돈 없어졌어. 민수가 당황했다. 그건 저 볼펜 찾으려고. 순이가 끼어들었다. 볼펜? 새벽 3시에 남의 집 몰래 들어와서? 민수가 말을 잃었다. 수진이 나섰다. 고모, 증거 있어요? 없으면 누명이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 없어. 근데 너희 말고 누가 있어? 열쇠 가진 사람 너희밖에 없어. 옥분이 말했다. 너희 그동안 명자한테 뭐 했어? 냉장고 털고, 공과금 안 내고, 손주 떠넘기고, 집 망가뜨리고, 그것도 모자라 돈까지 훔쳐? 영자가 덧붙였다. 우리 다 봤어. 너희가 얼마나 명자 이용했는지. 말자가 손가락을 가리켰다.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 고생한다. 민수 얼굴이 빨개졌다. 할머니들이 뭘 아세요? 우리 고모랑 가족인데. 순이가 소리쳤다. 가족? 가족이 도둑질해? 가족이 노인 괴롭혀? 민수가 변명하기 시작했다. 고모, 저희도 힘들어요. 애 학원비, 집세, 돈이 필요했어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래서 남의 돈 훔쳐? 훔친 거 아니에요. 빌린 거예요. 빌렸으면 빌렸다고 말해야지. 몰래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야. 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고모,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수진도 따라 무릎을 꿇었다. 고모, 저희가 정신이 없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나는 그들을 내려다봤다.
일어나. 용서 안 해. 민수가 올려다 봤다. 고모, 너희 이제 내 가족 아니야. 조카도 아니야. 남이야. 민수가 울기 시작했다. 고모,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300만 원 돌려줘. 그럼 경찰 안 갈게. 민수가 멈칫했다. 돈은 지금 당장은 없어요. 다 썼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갚아.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안에 다 갚아.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갚을게요. 그리고 2번 다시 우리 집 오지 마. 전화도 하지 마. 너희 보기 싫어. 민수와 수진이 일어났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 갔다. 계단을 내려갔다. 사라졌다. 문을 닫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순이가 나를 부축했다. 명자야, 잘했어. 나는 주저앉았다. 울었다. 슬퍼서가 아니라 후련해서. 옥분이 등을 두드렸다. 이제 끝났어. 수고했어. 영자가 물을 가져왔다. 마셔. 진정해. 말자가 미소 지었다. 명자야, 너 대단해. 조카한테 저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 나는 물을 마셨다. 친구들이 옆에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았다. 피로 연결된 사람이 아니라 내 편에 서주는 사람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민수한테서 50만 원이 들어왔다. 통장에 문자는 없었다. 그냥 송금만. 나는 확인하고 통장을 닫았다. 5개월 뒤면 다 받을 것이다. 그러면 진짜 끝이다. 집은 조용했다. 민수가 안 왔다. 전화도 안 왔다. 냉장고는 내 음식으로 가득했다. 전기료는 5만 원으로 돌아왔다. 집이 내 집 같았다. 거실에 앉아 TV를 봤다. 아무도 리모컨 빼앗지 않았다. 아무도 시끄럽게 하지 않았다. 평화로웠다. 경로당에 나가는 게 즐거워졌다. 순이, 옥분, 영자, 말자와 매일 만났다. 차를 마시고 화투를 치고 산책을 갔다. 어느 날 새로운 할머니가 왔다. 70대 초반, 혼자 산다고 했다. 이름은 정숙이었다. 정숙이가 한숨을 쉬었다. 요즘 조카가 자꾸 집에 와서 힘들어요. 나는 정숙 손을 잡았다. 할머니, 열쇠 주셨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족인데 뭐. 나는 순이를 봤다.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정숙에게 말해줬다. 내 이야기를, 순이 이야기를, 집을 지키는 법을. 집에 돌아와 거실 벽을 봤다. 액자가 걸려 있었다. 내가 직접 쓴 글이었다. 내 집에 들릴 수 있는 사람이, 미리 약속한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 사람 3,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4, 나한테 도움만 받지 않는 사람 5, 내 집을 내 집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 5가지였다. 이걸 지키는 사람만 드린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외로워도 이 원칙은 지킨다. 나는 액자를 쓰다듬었다. 이제 내 집은 내가 지킨다. 저녁을 먹었다. 혼자.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 짜도 괜찮았다. 아무도 뭐라 안 했다. 천천히 먹었다. 맛있었다. 설거지를 했다. 내 그릇 하나. 금방 끝났다. 거실로 갔다.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드라마가 나왔다.
집중해서 봤다. 웃었다. 울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다. 밤 10시 TV를 껐다. 방으로 갔다. 이불을 덮었다. 편안했다. 문을 잠그지 않아도 괜찮았다. 도어락이 지켜주니까 잠이 왔다. 깊은 잠이. 오랜만에 편히 잤다. 아침에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햇빛이 들어왔다. 거실이 환했다. 나는 커피를 끓였다. 혼자 마시는 커피. 쓴맛이 좋았다. 베란다로 나갔다. 밖을 봤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출근하는 사람, 장 보러 가는 사람. 다들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다. 나도 그랬다. 내 인생을 살고 있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 눈치 안 보고 누구한테 이용당하지 않고 그냥 나로. 박순이가 말했었다. 명자야, 외로운 게 이용당하는 것보다 낫다. 맞는 말이었다. 나는 이제 외롭지 않았다. 진짜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나한테 나 자신이 있었으니까. 현관 도어락을 봤다.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이 문은 내가 허락한 사람만 열 수 있었다.